안녕하세요. 그리다 성형외과 이민철 원장입니다. 저희 병원에 눈 재수술을 하러 많이들 오시는데요. 쌍꺼풀이 너무 두껍고 부자연스럽다, 그런 이유로 상담을 받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가 소시지 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소시지 눈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시지 눈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쌍꺼풀 폭 자체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눈 뜨는 힘, 그리고 쌍꺼풀 고정의 적절성,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쌍꺼풀 폭, 두께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요. 쌍꺼풀 폭이 두껍게 되면 당연히 소시지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적당한 폭을 잡아도 소시지처럼 보이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쌍꺼풀 폭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그림부터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단면으로 이렇게 자르게 되면, 횡단면으로 자르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눈알이고, 이 눈알의 검은 눈동자, 그리고 속눈썹. 눈은 이 건판이라는 이 딱딱한 조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눈 뜨는 근육, 근막이 이쪽으로 당기면서 눈이 떠지는 거고,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 피부가 있겠고요. 그 피부 아래는 알륜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의 역할은 눈을 꽉 감을 때 쓰는 근육이고요. 쌍꺼풀이란 건 결국 이 속눈썹보다 적당한 위치의 피부가 이 눈을 뜰 때 올라가는 건판과 눈 뜨는 근육, 이곳에 유착이 돼서 빨리 올라가는 게 쌍꺼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폭 자체를 적당히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근육이 아주 두껍거나 이 건판 앞쪽에 지방이 조직이 많은 경우에 소시지로 보이기가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백인이나 다른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이 피부가 아주 두꺼운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이 근육의 두께는 사람마다 좀 천차만별입니다. 이처럼 근육의 두께나 건판 앞 조직이 비우한 경우에는 적당히 잡아도 소시지처럼 보인다고 했는데요. 그 외에도 쌍꺼풀을 너무 두껍게 잡아서 소시지처럼 보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럼 왜 두껍게 잡았느냐? 우선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절개 쌍꺼풀이 필요한 경우가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비절개 쌍꺼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그럼으로써 같은 두께의 쌍꺼풀로 보이기 위해서 비절개로 하게 되면 더 두껍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두껍게 잡아서 어색한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눈의 구조를 먼저 보시고, 이 그림은 이 눈을 이 단면으로 잘라서 본 그림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시면 쌍꺼풀이란 건 이렇게 주름이 접혀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봤을 때, 이쪽에서 봤을 때는 이만큼의 쌍꺼풀 폭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쌍꺼풀은 같은 폭의 쌍꺼풀로 보이게 되겠죠. 그런데 늘어진 피부를 제거하지 못하는 비절개 쌍꺼풀로 쌍꺼풀을 한다면 이렇게 두껍게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개를 해야 되는 눈인데 비절개를 하게 되면 이렇게 소시지 눈이 되기 쉽습니다. 제가 상담을 해서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소에 이렇게 편하게 볼 때는 눈에 그냥 적당히 힘을 빼고 뜨고 있는데요. 왜 거울을 볼 때나 내가 내 눈이 어떤가 한번 보자 이렇게 할 때는 눈에 힘을 딱 줘서 뜨게 됩니다. 근데 보통은 사람들이 내가 눈을 이렇게 힘을 주고 거울을 탁 봤을 때의 모습을 기준으로 해서 쌍꺼풀 두께를 생각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하거나 의사 상담을 할 때 내가 이런 정도의 두께가 좋다, 그런 걸 약간 좀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쌍꺼풀 폭을 두껍게 잡기보다는 적당히 잡는 것이 추후에 재수술이 필요할 가능성을 좀 낮춰준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경우는 수치상으로 8mm의 쌍꺼풀을 잡았다고 했을 때 눈의 골격에 따라서 보이는 쌍꺼풀의 두께는 다르게 됩니다. 가령 안구가 돌출된 경우에는 적당한 두께로 잡더라도 소시지처럼 아주 두껍게 보이기가 쉽고요. 안구가 약간 좀 들어가 있는 분들은 좀 두껍게 잡아도 눈을 떴을 때 좀 묻혀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골격을 생각을 해서 쌍꺼풀 두께를 잡아야 되는데요. 그런 걸 좀 고려하지 않고 쌍꺼풀 폭을 잡았을 때 좀 소시지가 잘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돌출 안에서 쌍꺼풀 폭을 얇지 않게 잡아서 소시지가 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쌍꺼풀 폭이 두꺼운 경우에는 결국 낮추는 수술을 해야 되겠는데요. 피부의 두께나 근육의 두께,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 그런 두꺼운 피부와 근육임에도 불구하고 좀 폭이 높게 잡혔을 때는 낮춰야 되겠고요. 안구 골격이 약간 돌출하는데 좀 얇지 않게 잡혔다, 그런 경우는 이제 낮춰야 되겠죠. 소시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쌍꺼풀 폭을 낮추는 것은 기존의 흉터보다 낮은 곳에 쌍꺼풀을 다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보통 피부 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흉터가 제거될 수가 있겠고요. 피부 여분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두 줄 따기라고 해서 기존의 흉터를 그대로 남기고 새로운 쌍꺼풀을 잡아줄 수도 있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라인을 낮추게 되면 그리고 기존의 흉터가 제거되지 않으면 기존 흉터가 두 개가 되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쌍꺼풀 흉터는 사실 흉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눈을 뜰 때 이렇게 빨려 들어가기 때문에 유착으로 인해서 표시가 나는 그런 영향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착을 다 풀어주게 되면 그 흉터는 남아있더라도 거의 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신경 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피부 여분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 흉터를 남기게 되겠지만 피부 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 기존의 흉터를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를 하는 것이 추후 겹주름을 예방하거나 하는 측면에서 더 장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절개 쌍꺼풀을 했더라도 과도한 조직을 제거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기존에 비절개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두꺼운 근육이나 그런 건판 앞 지방 조직이나 그런 조직들이 적절히 제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개 재수술하면서 적절히 그런 조직들을 제거하게 되면 소시지 느낌을 훨씬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눈뜨림이 약해서 소시지처럼 보이는 경우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눈을 똑같은 폭의 쌍꺼풀을 잡더라도 눈이 더 잘 뜨어지게 되면 이 쌍꺼풀 주름 안쪽으로 눈이 쫙 말려 들어가면서 쌍꺼풀이 두껍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눈을 좀 못 뜨게 되면 쌍꺼풀이 올라가다 말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소시지처럼 보이기가 쉽죠. 그런 경우에는 눈매 교정을 적절히 해줘서 소시지 느낌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매 교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눈 뜨는 근육의 힘이 강하지 않을 때 그것을 개선시켜 주는 게 눈매 교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소위 안검하수 교정술이라고 하죠. 많이들 하시는 질문이 제가 안검하수가 아닌데 왜 안검하수 교정을 하나요? 예를 들면 내가 눈 뜨는 힘이 100이어야지 눈이 또렷하고 예뻐질 수 있는데 내가 눈 뜨는 힘이 90이다, 뭐 80이다, 70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눈 뜨는 힘이 90이면 10 정도의 눈매 교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내 눈 뜨는 힘이 80이면 20 정도의 눈매 교정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병적인 안검하수라고 하는 건 예를 들자면 뭐 눈 뜨는 힘이 뭐 30점, 40점 밖에 안 돼서 시야가 가려질 정도 그런 경우가 안검하수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가 미용적으로 눈매 교정을 하는 이유는 예뻐 보이는데 부족한 정도의 눈 뜨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쌍꺼풀이 없을 때 우리가 똑같은 눈 뜨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했을 때 쌍꺼풀이 없는 상황보다는 쌍꺼풀이 강제로 접히게 되면 좀 더 졸려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사실 아까 이제 골격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요. 약간 돌출안에 있는 경우에 쌍꺼풀이 두껍게 잡히면 눈 뜨는 힘이 졸려 보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 것을 적절히 고려해서 눈매 교정이 필요하면 눈매 교정을 해야지 소시지가 될 가능성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소시지가 된 경우에 눈 뜨는 힘이 충분하지 않아서 소시지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눈매 교정을 꼭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많이들 이제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거울을 볼 때는 눈을 힘을 탁 줘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눈매 교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평소에 이렇게 졸려 보이는 경우가 많고요. 없던 쌍꺼풀이 생기면서 더 졸려 보이게 되는 경우, 졸려 보이면서 쌍꺼풀이 말려 들어가지 않으면서 아주 두툼하게 보이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쌍꺼풀 고정의 적절성 여부에 따라서 소시지 눈이 될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쌍꺼풀이 소시지가 아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시지가 됐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결국은 쌍꺼풀이 좀 풀리면서 소시지가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술했을 때도 고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처음부터 소시지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눈 단면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건판이고 이 건판을 이렇게 당기면서 눈이 떠지는 건데요. 이쪽이 피부입니다. 이 피부에 어떤 적정한 높이에서 이렇게 눈 뜨는 조직에 빨려 들어가는 게 쌍꺼풀인데요. 이 쌍꺼풀 폭에 비해서 고정이 너무 낮게 되면 조직은 많은데 고정이 낮아서 이렇게 쭉 밀려 나와서 소시지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껍게 잡고 고정을 낮게 했을 때 이런 현상이 보일 수가 있겠고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소시지가 되는 경우, 결국은 고정이 잘 돼 있다가 점점 고정이 풀리면서 이렇게 밀려 나와서 되는 경우, 비슷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폭에 비해서 고정이 낮은 경우에도 소시지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폭에 비해서 고정이 너무 높은 경우, 건판과 이 눈 올린 근막이 있는데요. 이 건판이 아닌 눈 올린 근막에 쌍꺼풀이 고정이 되게 되면 엄청 이 쌍꺼풀 주름이 강하게 잡히게 되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폭으로 잡더라도 이 두께는 아주 두꺼워 보이게 되고, 또 고정이 높게 되면 눈 뜨는 힘이
나쁘지 않았더라도 약간 눈을 더 못 뜨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두께가 되게 두꺼워 보일 수가 있고, 여기가 눈을 뜰 때 이렇게 스트레칭이 되면서 좀 더 이렇게 좀 탱탱하게 이렇게 보이는 느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쌍꺼풀 폭에 비해서 고정이 높은 경우에도 소시지로 보이기 쉽습니다. 결국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에 적절한 고정을 하는 재수술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처럼 소시지 눈의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말씀드렸습니다. 소시지 눈의 재수술은 여러 가지 이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렇게 엮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형외과 전문의와 잘 상담을 해서 재수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심도 있게 잘 상담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소시지 눈의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상이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상 글리다 성형외과 이민철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